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일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식의 폭락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관련해서 예상하는 영상들을 내보내고 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주식 하락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또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굉장히 크시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그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주식이 미국 거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가 유독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수익을 내는 그런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고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좀 현재 그 테슬라 폭락 사태로 인한 그런 충격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주식 상황까지, 또 부동산에 의해서 주식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 그야말로 현재 한파가 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가 2023년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실적이 테슬라 전체 60% 정도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수요를 계속 확대해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 성장세에 제동이 걸려 수요 부족 사태로 인해서 테슬라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현재 중국 시장에서 대략 12월까지 한 65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산이 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여전히 성장을 한 거고요.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22년에는 120만 대에서 125만 대 사이의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 2021년에 93만 대니까 대략 30% 정도 성장은 그래도 할 것이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건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93만 대 실적을 낸 작년 말 기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최소 150만 대에서 높게는 200만 대까지, 그래서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그만한 시설 확충, 2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생산 캐파도 확충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테슬라 차 모델 3, 모델 Y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고 공급이 부족할 정도의 상황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선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물론 상하이 봉쇄 정책을 비롯해서 몇 달 정도 제대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중국 전기차들이 빠르게 수요 확대를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테슬라에서는 가장 큰 악재이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먼저 테슬라를 점유율을 앞선 중국 내수 브랜드가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창안 자동차, 지리의 지커, 특히 지커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EX90, 이번에 새롭게 플래그십 전기차로 볼보에서 발표를 한 이 모델의 파워트레인 전장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커 009 요 파워트레인의 구성, 400kW 전기 모터 전후, 듀얼 모터 구성과 전장 소프트웨어,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볼보에서도 공유를 해서 활발하게 고급형 전기차로 수요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는데요. 이렇게 중국 업체에 연이어서 점유를 추월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견고 위치를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성장에는 제동이 걸리게 될 테고요. 그리고 금리의 폭발적인 인상으로 인해서 고급 전기차의 수요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재고가 2만 대 이상 중국 내에 쌓여 있어서 역수출을 고려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재고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테슬라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뭐 한 4만 대 가까운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발효되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선 할인 행사를 지금 7,500불 할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산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먼저 선 할인을 통해서 할인 혜택을 주어서 수요를 좀 확대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쪽의 수요와 관련해서도 테슬라는 평균 6만 불 이상의 프리미엄 EV 이쪽 시장으로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품군인데 이 상품군의 수요가 미국에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500불의 선 할인이 어느 정도 매출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른 재고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든가 또 할인 정책을 프로모션을 단행하게 되면 테슬라의 전반적인 성장세 자체 그리고 또 지금까지 테슬라가 유지해왔던 그런 주목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균열이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내연차의 성장세와 테슬라의 성장세는 아직도 간극이 크고 테슬라의 성장세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내연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내연차 판매에 있어서는 성장세에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연차 업체들이 선보이는 EV들은 테슬라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30% 정도로 올해 성장률로 마감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기대했던 성장률과는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시장은 더 어둡지 않겠는가. 성장세가 둔화돼서 기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내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의 투자의 매력을 잃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2년간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처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약속을 잘 지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테슬라 주식의 과거와 같은 상승세로 전환이 되려면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호재가 이제 FSD의 상용화, 레벨 3 이상의 FSD가 이제 상용화가 돼서 다른 제조사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상품성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델 2 반값 전기차를 통해서 테슬라를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 확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이버 트럭도 예정된 가격에 지금 사이버 트럭 예약만 해도 뭐 엄청난 예약 건수가 몰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법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2023년도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FSD는 법규 문제 때문에 뭐 기술적인 완성도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이제 법규와 사회적인 합의 이 문제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값 전기차 문제도 4680 배터리를 수율에 맞춰서 원래 목표인 1kWh당 70불 정도로 끌어내려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조적으로 수율 문제도 있고 원자재 문제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먼저 중국 내에서 FSD를 상용화하는 업체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될 경우 테슬라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잃게 되면 전 세계 점유율 하락 그리고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될 거고 지금 2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캐파를 확보한 테슬라는
생산량 감축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내년에 테슬라 주가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으로 그리고 한 3, 4년 정도 길게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텨내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호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풀렸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코비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런 와중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세계적인 소요 사태, 그다음에 원자재 폭등, 인플레이션. 야, 이게 진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불행이 진짜 몇 가지가 겹쳐가지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진두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지나가게 돼 있고 아무리 겨울이 혹독하더라도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외에는 뭐 달리 이겨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 신체가 활력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압도돼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자산을 잃으신 분들 곧 반전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성과들을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아무쪼록 2022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